네. 이어서 그러면 저희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어떤 거고, 크게 어떤 부분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어서 이제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빅데이터 분석이 이제 화두가 되면서 많은 솔루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분석, 코딩을 할 수 없는 분석가들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이제 그런 GUI 툴을 사용을 해서 분석하는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그 외에 이제 통계 쪽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툴과 지금 현재 많이 이제 인기가 많아진 그런 툴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통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됐던 게 세스와 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세스는 상용 툴이고요. R은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세스는 세스만의 그 고유의 언어가 있고 통계 분석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툴이고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특히나 세스를 사용을 해서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요새는 세스가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되고, 통계학과를 나온 사람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무조건 세스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할 만큼 많이 사용이 되는 툴인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R 그리고 파이썬까지 최근에는 이런 툴들이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R이나 파이썬은 상용 툴이 아니라 오픈소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공유가 잘 되어 있고, 공유가 되어 있으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똑똑한 분들이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코딩을 해서 공유를 해주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최신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자 한다면 R이나 파이썬이 더 적합한 툴이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솔루션 툴 같은 거를 도입을 할 때 요새는 많이 고민을 하는 게, 그 고려를 하려고 하는 게, 이런 오픈소스 R, 파이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는지, 뭔가 적용을 해서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R보다는 파이썬이 좀 더 대두가 되는 게, 딥러닝 분석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이런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딥러닝과 관련된 이런 패키지들이 파이썬이 먼저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R이 따라서 개발이 되고 있는 추세라서, 그래서 좀 더 파이썬을 이제 많이 선호를 하고, 기업에서도 기존에는 R, 세스만 쓰고 있다가 이제는 파이썬으로 공부를 하고 바꾸도록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 여기서도 지금 이게 2017년 자료이긴 한데요. 그때 2017년 당시에도 파이썬은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사용이 될 거고, 뭐 언젠가 나중에는 과거에는 R이 제일 최고였다고 하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파이썬이 최고가 됐는데, 또 나중에는 또 다른, 또 좋은 그런 오픈소스들이 등장을 해서 그런 툴들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지금 파이썬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개발자분들 중에서도 파이썬을 분석 목적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파이썬을 써보고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뭐 기본적인 뭐 클래스문을 만든다거나 이런 함수를 만들고 이런 거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많이 아실 테니까, 그냥 파이썬에 대해서 같이 할 때 분석을 하는 그냥 그 과정 기준으로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파이썬은 굉장히 개발자분들에게도 친숙한 언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C나 자바보다 훨씬 쉽고, 그리고 객체 지향적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자분들이 뭔가 분석을 할 때 파이썬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면 좀 더 저희 뭐 통계학을 전공을 한 사람들이 이제 코딩을 배워가면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훨씬 이해하시고 습득하시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R보다는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시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파이썬에는 파이썬 언어를 이제 구동하기 위한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요. 우선 제가 아는 수준 안에서 이제
가지고 와보면은 아나콘다라고 해서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분들은 파이참이라는 것도 있는데 파이참을 더 선호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개발하는 환경과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파이참을 좀 더 선호를 한다고 하고요. 근데 보통 분석가분들은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가 좀 더 대화형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뭔가 코드를 날렸을 때 바로바로 밑에 그 결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자체를 또 문서로 막 변환할 수도 있고 좀 더 이렇게 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바로 결과를 보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편한 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피터 노트북을 가지고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거 말고도 뭐 이런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해서 뭐 이런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을 디플로이 하는 것까지 다 세트로 해서 잘 구현을 해놓은 뭐 AWS에서 제공을 하는 세이지 메이커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구글에서는 콜앱이라 그래서 콜앱 혹시 콜앱 들어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질문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네, 지금 네. 풀려서 콜앱이라고 네. 여기 있었어. 네. 콜앱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한 달에 10,000원씩 내면 좀 더 고사양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구글에서 제공을 하는 툴인데, 이것도 주피터 노트북이랑 보여지는 그거는 거의 동일해요. 근데 이거는 뭐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거 자체를 되게 우리 독스 구글에 그거 공유 되게 편하게 하잖아요. 엑셀이나 구글에 있는 거. 그런 거 하듯이 똑같이 이것도 되게 공유해서 같이 화면을 공유해서 보는 기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업무 외적으로는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GPU가 지원을 해줘요. 콜앱이. 그래서 딥러닝을 이제 학습을 시키고자 했을 때 지금 장비를 살 여력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테스트성으로 GPU가 한 달에 10,000원을 내지 않으면 굉장히 작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테스트성으로 돌려보고자 할 때도 GPU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툴들을 이용을 해서 파이썬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건데요.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쓰이는 패키지들 위주로만 이제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어레이 이런 행렬 형태의 수치들을 계산을 하는 데에는 numpy라는 패키지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통계 수치 같은 것들을 구하는 데는 scipy라는 패키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핸들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진짜 가장 친숙한 엑셀 형태 그 포맷을 가지고 엑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게 판다스라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 분석에 있어서는 모델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얼마나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잘 보이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그 패키지들이 있는데 뭐 매클롭 라이브러리나 시본 아니면 플롤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패키지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 저는 시본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그래프가 굉장히 예쁘면서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태블로 혹시 아시나요? 태블로에서 보여지는 그 그래프나 그 이미지들이 시본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들이 있고 머신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사이클런이라는 거를 주로 씁니다. 이런 것도 있고 딥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처음 시작한 거 뭐 카페부터 시작해서 쭉 만들어져서 구글에서 텐서플로우 개발하고 케라스 개발하고 최근에는 파이토치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델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파라미터들을 튜닝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편리하도록 잘 개발이 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파이토치를 많이 쓰고 있고 뭔가 제가 이런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 구글링을 한다고 했을 때도 파이토치 기반으로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파이썬을 가지고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 거기서 아나콘다 설치를 통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시킬 거고요. 그 실행을 통해서 이런 패키지들을 사용을 해서 하는 모습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사이트 들어가서 아나콘다 다운로드 그냥 구글링에 치시면은 사이트 들어가지고 이제 내 그 컴퓨터에 맞게 사양에 맞게
설치를 해주면은 다 알아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면 이제 설치가 돼서 주피터 노트북을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떠요. 이제 인터넷 상에. 그래서 이런 화면이 뜨고 이제 여기에서 이게 지금 제 PC에 있는 그 폴더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이썬 여기 new 눌러서 여기 new를 클릭해서 파이썬을 이제 실행을 시키면 실행이 되고요. 이러한 이제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딩을 했을 때 바로바로 밑에, 결과가 바로 밑에 나오도록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노트 필기하듯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요. 코딩 중간중간에 마크다운을 통해서 그 내용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분석가들 되게 많은 그런 회사에서는 굳이 분석 결과를 PT나 엑셀이나 워드로 작성하지 않고 이거 자체를 그냥 띄워서 같이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콜앱은 이제 구글에서 콜앱 치면은 또 바로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콜앱 치면은 들어가지는데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면은 크롬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터넷이 끊겼는데 이건가? 구글에서 콜앱이라고 치시면은 이제 콜앱이 들어가지는데요. 이제 주피터 노트북 아까 보신 그 화면과 거의 동일하고요. 이제 몇 가지 뭐 파일을 불러올 때의 코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을 한다든지 몇 가지가 다르긴 하지만 모델을 기본적으로 만들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고 그리고 웬만한 패키지들이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뭔가 제 컴퓨터에서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패키지들을 임포트하는 과정들이 들어가고 설치하는 과정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제 컴퓨터에 뭔가 그러한 사양이라든지 뭔가 맞지 않아가지고 이것들을 해결하고 뭐 자바가 설치 안 돼 있다든지 막 이런 것들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가끔 있어요. 패키지들 중에 잘 사용하지 않는 패키지들은. 네, 그런 경우를 많이 여기는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킵할 수가 있고요. 하나 좀 열어서 보시면은 콜앱 들어가면 저는 지금 한 달에 10,000원이 나가 있는 상태로 프로로 되어 있지만 보통은 이제 그냥 프로가 아닌 콜앱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냥 예전에 했었던 건데 보시면은 여기 런타임에 유형 변경 보시면은 이렇게 GPU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U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고요. 그래서 분석 그냥 해보실 때 이걸 많이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그 파이썬을 활용을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보통 모델을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계속 이제 뭐 모델 내가 분류를 뭐 범주로 할지 수치로 할지에 따라 분류 분석을 한다든지 리그레션 회귀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정답지를 가지고 이거를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 학습을 시키면은 진짜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너무 과하게 학습이 돼서 가끔 그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오류값들이나 이런 것까지 모두 학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잘못 들어가 있는 그런 추가되어 있는 아웃라이어들까지 모두 학습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선 테스트 데이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모델을 피팅했을 때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앞으로 생겨날 미래의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넣어서 결과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테스트용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데이터를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뭐 100만 로우의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서 랜덤하게 70만, 30만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70만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용으로 쓰고 30만은 이거를 중간중간에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도가 높고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는지를 이거를 평가하는 용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하고요.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밸리데이션 이쪽에 30%에 보통 7대 3으로 많이 나누는데 이 30%에 해당하는 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는 이제 계속 트레인에 주어진 이 데이터를 잘 학습할 수 있는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모델로 학습이 되어가는데 이렇게 되어가는 그 중간중간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평가를 내리면서 이게 너무 과하게 그 오버피팅이 되지 않았는지를 체크를 하는 과정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거기에 앞서서 이제 파이썬의 좀 기초적인 부분들, 그 임포트하고 하는 부분들 그냥 짧게 하고 클래스 구문이나 이런 거는 그냥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잘 아실 거라서.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피터 노트북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면 쭉 이렇게 설치가 기본적으로 되고요.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코드를 이미 이제 새로 생성을 해놨는데 새로 생성을 할 경우에는 지금은 버전 3이에요. 그래서 파이썬 3 눌러서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파일명은 뭐 여기 더블 클릭해서 고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코드를 실행을 해서 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임포트 시스라고 해서 파이썬에는 이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파이썬을 만든 사람이 파이썬의 뭔가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바라보는 지향하는 부분 이거를 내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져와 본 건데 그냥 뭐 아름다운 게 더 좋고 심플한 게 좋고 직관적이게 좋고 그냥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만들어낸 언어다라는 거라서 오늘 저희 파이썬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은 그 패키지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프로그래밍 개발하실 때도 동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러한 패키지들이 이미 잘 구현된 이런 패키지들이 있고 이걸 임포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는 이것 코드를 그 점 파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저장을 해두면 그것도 이제 파일명으로 해서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거기에 있는 그 클래스 구문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umPy나 이런 거는 배열, 행렬과 같은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다룰 때 많이 쓰이고요. 엑셀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이거는 사실 그 기업에서 분석 그 파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정형적인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수치 기본적인 거 계산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각화하는 툴도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오고 지금 사이킹런의 몇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사이킹런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굉장히 알고리즘들은 되게 복잡한데 코드 한 줄이면은 클러스터링하고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가분들 중에서 코딩을 되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늘 설명을 드릴 때 캐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거든요. 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캐글에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혹시 캐글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이제 소개를 드리면 캐글은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공유를 하고 또는 대회를 열고 이렇게 해서 서로의 그 모델들을 비교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올리면서 이런 거를 잘 예측할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들어